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빠 열무아빠님. 덜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라고 하면은 일단 폐요양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오? 키워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폐요양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오, 이건 뭐야?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오늘 들려줄 얘기는 지역은 특정은 안 할게요. 그냥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 지도뷰를 봤는데 그 자리에 뭐가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특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경기 북부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경기 북부 쪽에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폐업을 한다고 이제 거기 철거한 다음에 모 기업의 수련원? 리조트 같이 회사 직원분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으신다고 하길래 철거할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외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침입을 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저희 회사한테 경비 업무 좀 맡아달라고 의뢰가 와서 저하고 2명이 같이 갔는데 민석이 수호라고 말할게요. 민석이 수호랑 20일 동안만 근무하면 된다고, 그러면 한 달 월급보다 조금 수당도 더 쳐져서 많이 주신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는 일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게 웬 떡인가 해서 일단 셋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첫날부터 일이 꼬인 게 내비에 그 요양병원에 주소를 치잖아요. 그럼 내비대로 계속 갔는데 병원을 못 찾겠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가보면 재탐색합니다 하고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마을이 있어서 마을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계시길래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 땡땡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 못 찾겠다. 혹시 길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정색을 하시면서 거기 뭐 하러 가냐고, 무슨 짓 하러 가냐고 막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경비 보려고 일하러 가는 거라고, 딴짓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노여 마시고 저희 일하러 가는 거라고. 그 소리 들으시고는 경계심을 푸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한 뒤에 저희가 나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을 이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가 요즘에 우리 마을이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외지인들만 오면은 경찰차 막 구급차 이거 많이 들어와서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지인만 들어오면 저렇게 경계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아니 저희는 괜찮다고, 그러실 수도 있죠 하시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요양병원 안에 뒤편에 가보면 뭐 하나 있을 건데 거기는 절대 가지마 그러시는 거예요. 대뜸. 예? 이장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 병원 뒤편에 가보면 뭐 있는데 거기는 가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어르신들이 가르치신 대로 딱 길을 찾아서 갔는데 완전 상중턱에 하나의 요새처럼 4층 건물로 2개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요양병원이. 그래서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뭔가 막 무섭다? 산중턱에 이런 건물이 있다 보니까 뭔가 괴리하다? 언밸런스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딱 저희 셋이서 딱 봤을 때는 완전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민석이랑 수호랑 저랑 업무 시작하기 전에 주변 둘러보면서 지형짐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대뜸 이제 민석이가 저희를 불러서 가봤더니 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뒤편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였어요. 일반 컨테이너보다 약간 큰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나? 그거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색깔이 약간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페인트를 칠하신 건지 아무튼 그 지붕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뭐 병원 이름 따서 뭐 땡땡 교회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이장님이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형짐을 다 파악한 다음에 경비초소 가서 CCTV랑 보정기랑 세팅을 하고 이제 회사 팀장님한테 상황 보고를 했어요. 여기 도착했고 CCTV랑 이거 다 세팅했고 근데 이 병원 뒤쪽에 이 교회는 뭐냐고 하니까 팀장님이 신경 쓰지 말래요. 네. 어차피 철거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근무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공문 내려온 업무 지시사항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말되 순찰 같은 거는 1시간마다 순찰을 돌아라. 그런 다음에 순찰 돌고 나서는 바로 본사에 상황 보고해라. 그런 업무 상황이 있어서 그날 밤 10시부터 1시간마다 저희 셋이서 순번 정해서 순찰을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2동이고 또 이게 넓어요. 터가 넓더라고요. 혼자도 순찰하기엔 조금 벅찬데 그래도 인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민석이가 순찰을 나갔는데 민석이가 갑자기 무전이 오는 거예요. 야, 여기 본관 2층인데 검은색 후드티 입은 사람이 나 보고 도망갔다. 너희 CCTV에 뭐 본 거 없냐 했더니 아니, 찍힌 거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민석이랑 합류해서 본관 2층으로 가서 막 사타세 뒤져봤는데 사람 폭배기도 안 보이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3, 4층 그리고 민석이는 1층 다시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계속 무전기로 수호랑 무전하면서 너 CCTV에 본 거 없냐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를 본 게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길래 복귀했고, 그날은 그렇게 무사히 근무를 마쳤고요. 이제 네. 두 번째 날 똑같이 순번 정해서 순찰을 돌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수호가 무전을 안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았죠. 야, 너 저기 민석이 어딨냐? 그랬더니 민석이? 나는 여기 초소에 있는데? 뭐라고? 민석이 초소에 있다고? 그러더니 10초 동안 정말 정적이 흐르는 거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떨면서 열무아빠야, 너 잠깐 일로 와보라고. 왜? 아니 일단 와봐. 야, 이거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야, 그러면 영상통화로 돌려봐도 뭔데? 그랬더니 영상통화로 딱 돌려도 봤는데 뒷모습이 민성이랑 똑같은 사람이 그 2층 비상계단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그 영상통화에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해서 민석이는 분명히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석이한테 말 안 하고 제가 수호랑 합류했어요. 합류해서 그 2층으로 딱 가봤는데 제가 오는 동안에 수호가 놓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고. 공간에 침입한 건 맞다 생각을 해서 민석이한테 야, 너 CCTV 잘 보고 있어라. 수호랑 막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 뒤편에 있는 별관까지 다 뒤져봤거든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분명히 영상통화로는 저희가 봤거든요. 저도 봤고 수호는 직접 목격했고 웃음소리도 그 핸드폰 영상통화에 담겼었고. 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차피 폐업한 요양병원인데 만약에 이게 귀신이라면 핸드폰에 이렇게 찍히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이 웃음소리까지 났다?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 귀신보다는 사람이다. 어차피 여기 건물에 외부인이 많이 침입한다고 했으니 이건 분명히 사람이다 하고 진짜 거의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계속 수색을 했거든요. 둘이서 수호랑. 그런데 수호랑 저랑 그렇게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복귀하는데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 교회 건물을 싹 지나쳐서 오는데 찬송가 반주기 소리 있잖아요. 찬송가 반주기 소리가 살며시 막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들었고 수호도 들었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기에는 수호랑 저랑 무서운 거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을 목격을 했고 했는데 꽃배기도 안 보이고, 근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서 찬송가 반주기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겁도 나고 하는데 일단은 그 안에 혹시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 문을 열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문 열자마자 찬송가 반주기 소리는 사라졌고요. 야,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뭔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민석이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만 알고 있자. 그리고 복귀하고 그날은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업무를 끝냈고요. 다시 복귀를 해서 숙소로 가서 쉬고 잠을 잤는데 수호가 가위 눌리듯이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 깨웠는데 막 혼자서 죄송해요 안 그렇게요 죄송해요 막 이런 말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석이랑 저는 수호 뺨 때리고 민석이는 화장실 가서 물 받아서 얼굴에 뿌리고 이제 간신히 깨웠어요. 깨워갖고 야, 너 수호야, 너 지금 뭔 일이냐, 무슨 꿈 꿨냐, 가위 눌렸냐 했더니 자기가 꿈에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양병원에 계신 입원 환자분들 같았었다. 근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려 있었고 한 손에는 그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를 들고 자기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야, 너 그러면 오늘 근무할 수 있겠냐고. 너 이렇게 몸 아픈데 근무할 수 있겠냐니까. 아니, 괜찮다고. 너희들이 가서 뭐 어떡하겠냐고 해서 간신히 수호도 그 아픈 몸 끌고 질질 끌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주간 업무자랑 업무 인증 하면서 팀장님한테 공문이 온 게 있더라고요. 그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성행했잖아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독립영화라고 하잖아요. 단편영화? 그거 찍으시는 분들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폐요양병원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오면 안내 잘하고 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었고, 저희가 그걸 확인한 뒤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팀장님이 약간 그 무속신앙을 맹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점은 당연히 자주 보러 다니시고 뭔 일만 있으면 무속인문 찾아가시는 분.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얘 민석이가 영상통화에 찍혔고 그 교회에 지나치는데 반죽이 소리 들렸고 네. 귀신한테 홀린 것 같다 우리가.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무슨 사람들이 오냐 했더니 어차피 시공사 측에서 허락한 거라 자기가 뭐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나 여기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 네. 당장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 와서 무슨 일 일어나면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했더니 저한테 야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게 니네가 잘해야지 얄밉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때려치기 있었고 속으로 참으면서 알겠다고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고 전화 끊고 한 밤 9시쯤에 이 촬영팀이 오셨는데 총 12분이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팀을 나눠서 병원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이게 다 같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분들이랑 간단하게 카메라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감독님들 이렇게 나눠서 팀 나눠서 다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촬영이 시작되는데 초반에는 촬영이 잘 됐어요. 잘 되고 독립영화 감독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저 교회는 뭐냐고 했더니 저희는 여기 요양병원 저희가 왔을 때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근데 저기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 독립영화가 주제가 약간 오컬트적인 영화였더라고요. 그 감독님은 그 감독님들의 고집이 있잖아요. 딱 이 장소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 거다. 이 장소에서는 무조건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그 감독님이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아하. 근데 저하고 수호는 진짜 막 날렸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은 박수 치면서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이런 걸 원했다고. 그래서 저하고 수호는 이거 미친 사람인가. 우리가 귀신에 홀렸다는데 여기가 자기가 바랬던 장소라고? 하시고는 일단은 그 배우분들이나 촬영팀이랑 다 상의를 하고 그 교회로 들어가겠다고. 저하고 수호는 문 앞에서 문을 막으면서 말렸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는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끝까지 감독님이 밀어붙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저희가 문을 거기 잠가놨었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을 열어드리고 저희는 어제 겪은 게 있잖아요. 살짝 빠졌어요. 뭔 일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겠지. 촬영을 시작한 지 한 2시간 지났나?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분들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우리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카메라 감독님 그 영화 스태프들한테 저희가 무전기를 나눠드렸어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무전하시라고. 근데 2시간 지난 뒤에 이게 무전기에서 노이즈 소리 있잖아요. 찌직찌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제 저희가 들었던 찬송과 반주기 소리. 민석이랑 수호랑 저랑 셋이서 초소 안에 있었는데 무전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와, 순간 셋이서 소름이 쫙 끼쳐갖고 셋이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갔는데 그 촬영팀 분들 5명 나눠서 들어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촬영팀 5명이 교회 문 앞에 쓰러져 계시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촬영팀 5분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하늘로 올려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 그런 행동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다가갔는데 이미 눈에 초점은 없고요. 계속 우시면서 두 팔을 하늘로 벌리면서 막 접신하듯이 있잖아요. 예. 막 무슨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하시면서 저희가 흔들어 깨워봐도 정신 못 차리시고 저희가 말리려고 달려들었는데 저희 민석이나 수호나 저나 약간 피지컬이 커요. 민석이나 수호는 거의 몸무게가 100kg 넘게 나가고 예. 그래서 힘으로 말리려면 말려지는데 저희가 힘에 붙이는 거예요. 못 말리겠는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추려고 했는데 저희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고다. 바로 팀장님한테 연락드렸죠. 팀장님 지금 이 영화팀들이 이러고 있다. 우리는 말릴 수도 없고 우리가 힘에 붙인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러라. 알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사후 설명을 드리고 구급차들도 불렀어요. 다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해서 그분들이 출동하셔서 그분들 다 말리고 끌어내고 교회에서 끌어내니까 그 행동들이 멈추더라고요. 끌어낸 뒤에 기절하시고 그 10명이 다 구급차에 실려가시고 그 다음날 팀장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너희는 괜찮냐? 우린 괜찮은데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 일 생긴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 일을 겪었고 했는데 왜 우리 말 무시하고 사람들 들여보내냐? 저 사람들 무슨 일 생기면 팀장님이 책임질 거냐? 했더니 일단 자기랑 어디 같이 가재요. 어딜 같이 가요? 이래야지. 그랬더니 너희 대체하러 인력 파견할 테니까 며칠 동안은 쉬고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팀장님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들렸던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로 갔어요. 마을로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검은색 초가지붕 있잖아요. 그게 흔하진 않잖아요. 검은색으로 된 초가지.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저씨 정도? 중년의 아저씨분이 한복을 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처음에 무당집들은 오색천들이 깃발로 해서 꽂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무당집에서 나는 향냄새나 이런 것도 안 났고 그냥 집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집이었는데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 뒤에 어떤 분이 서 계시고 저희를 보자마자 코를 막으시고 헛구역질을 하시는데 일단 바깥에 나가라고. 바깥에 나갔는데 아저씨분이 나오셔서 소금팥은 아니고 그 잡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오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막 저희한테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고 한 10분 동안 진짜 거의 쌀 10kg 정도 되는 약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10분 동안 그걸 맞고 이제 멈추신 다음에 저희를 집 안으로 들이시는데 안에는 뭐 법당이나 신당은 없었고요. 일단 그분 방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 혹시 뭐 그 병원에서 혹시 뭐 좋은 거 있냐? 아니 나는 없다고. 수호도 없다고 했는데 민석이 놈이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본관 2층에서 그거를 주운 거예요. 그게 약간 금으로 돼 있어 비싸 보이더라고요. 도금은 아니고 진짜 금 같은데 금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욕심이 나잖아요. 갖고 나가서 어떻게 팔면은 그래도 용돈이 생기니까 슬며시 주머니에서 민석이가 그걸 꺼내는 거예요. 순간 그 아저씨가 민석이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너 이게 뭔지 아냐고. 아니 이거 그냥 그 2층에서 돌아다니는 거 주웠다. 나와서 팔면은 돈 될 것 같아서 욕심나서 주웠다. 그랬더니 네가 그걸 깨운 거라고. 네가 그걸 주슴으로써 네가 시발점이 된 거라고. 너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지는 거라고 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뭐 십자가 목소리 주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희는 이해도 안 갔고 해서 그 아저씨가 요양병원으로 가자고. 네. 어차피 그분도 그 요양병원의 존재는 아시니까 가시기 전에 그 마을 안에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당산나무 가서 민석이 혼자 당산나무 앞에 절을 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얘를 갖추라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끼리 그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그 아저씨도 몇 번 여기 와보셨대요. 왜냐면 외부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외부인들이 꼭 들어오면 뭐에 홀렸는지 계속 그 교회 안에서 발견됐었고 빙의 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몇 번 그 사람들 구해주러 왔었고 여기서 나오는 사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기가 나오는 걸 막고 있었는데 민석이 이 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던 게 깨어났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예. 하시고는 저희끼리 교회 딱 문 앞에 섰어요. 섰는데 그때 못 느꼈던 뭐라고 그럴까? 두려움? 그러니까 저도 웬만해서는 영가들을 보면은 네. 웬만한 영가들을 보고는 내 두려움이라는 걸 못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딱 문 앞에 섰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하고 그 아저씨께서 교회 문을 딱 여시는데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었거든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교회 안에서부터 바람이 문 밖으로 확 부는데 저희 머리카락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싹 불더라고요. 바람이 싹 불면서 그 안에서 역겨운 냄새? 근데 수호하고 민석이는 못 맡더라고요. 팀장님이랑은. 저하고 그 아저씨는 딱 그 역겨운 냄새가 있어요. 이게 악기나 이런 조금 원한기 같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만들게 하는 자기들, 이런 기들을 보면 약간 역한 냄새와 함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는 그런 냄새도 없었고, 근데 어차피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파악을 못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저씨랑 갔을 때는 그런 냄새와 함께 두통이 진짜 막 망치로 머리 맞이듯이 막 뒤통수부터 막 두통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랑 저랑은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뛰쳐나오고서는 혹시 여기 또 너희들 말고 들어갔었던 사람들 있었냐 했더니 말씀드렸죠. 이 단편 영화 찍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이런 행위를 했었고 바깥에도 쓰러져 계셨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다. 그 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다. 그래서 아저씨께서 팀장님한테 가서 소식 좀 알아봐라 했더니 팀장님이 어디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촬영 감독분이 그 시공사 측 책임자 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허락을 하신 거겠죠. 막 전화를 해서 전화를 돌려서 소식을 갖고 왔는데 이게 10명 모두 다 검사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를 다쳤다거나 뭐 아무런 증상은 없었고 그냥 단지 잠자듯이 병실에 누워만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코마 상태 이런 것도 아니고 숨도 잘 쉬고 하는데 그냥 단지 잠자듯이 누워만 있다.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일단 그러면 오늘 밤에 지금 병원 간 애들 10명까지 데리고 와라. 책임지고 네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팀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데리고요. 아프신 분들이고 병원에서도 그 환자를 함부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팀장님이 그 시공사 측의 책임자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여기 마을에 어떤 무당분이 계신데 지금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나을 수 있다고 하신다. 네. 그러니 조금 힘 좀 써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날 밤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응급차 있잖아요. 개인 응급차. 네. 그거를 대절을 해서 그 다음에 그 10명 모두 그 차에 대절을 해서 거기 교회로 모시고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무당분 아저씨분하고 다른 무당분 3명하고 그 다음에 악사까지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상을 차려주시는 그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들. 근데 딱 봤을 때 귀족님들이나 돌비님들 딱 보시면 교회 앞에서 구판을 벌린다는 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예? 교회 앞인데 그 앞에서 구판을 벌린다. 그렇지, 이상하지. 참 언밸런스 한데 사람들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악사분들이 딱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아저씨 그리고 따로 오신 무당분들이랑 각자의 무구를 들고 그 앞에 젊은 무당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그 교회 앞에 바로 중앙에 앉혀놓고 그 주위로 그분들의 무구를 딱 들고 춤추시면서 구판을 벌리시는데 그 중앙에 계셨던 그 젊은 여성분이 뭔가의 접신을 딱 하셨는데 네. 맨 처음에 그 영화 촬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이 두 팔을 하늘로 벌리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막 알 수 없는 약간의 방언하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시는데 거기서부터 무당분들이 각종 그분들의 무구를 들고 신장칼도 휘두르시고 약간 삼지창 같이 생긴 무구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휘두르시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 어떤 무언가와 싸우듯이 고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약 3시간 동안 했어요. 정말 지치지도 않으신지 막 3시간 동안 그러는데 지켜보는 저희가 지쳤어요. 딱 3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잦아지나 싶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아저씨 무당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부터 본게임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폴더가이트 현상이 이게 저절로 물건이 움직이거나 문이 열리거나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문을 저희가 자물쇠로 잠가놨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스스로 열리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보고 와 뭐지? 우리가 분명히 쇠사슬로 해갖고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근데 그게 스스로 딱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 목사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 정장과 함께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냥. 목사 귀신이 나오더니 그 앞에 있는 무당들을 딱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듯이. 니까 깻들이 뭔데? 니까 짓게 뭔데? 이렇게 무시하더니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 반주기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반주기 소리가 아니라 그 목사 귀신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반주기 소리를 저희가 오인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뭐 수호나 팀장님이나 민석이나 이런 일반인들은 안 들리고 저는 들리고 그 무당분들도 들리고 그때서부터 막 저희가 두 손으로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토하고 어떤 무당분은 코피 흘리고 그 중간에 계시던 젊은 여성분은 거품 물고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다행히 아침이었고 제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팀장님하고 수호하고 민석이가 있었고 제가 깨어난 걸 보고 무당분들이 제 주위로 오시더라고요. 저보고 괜찮냐고. 나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일 있었던 거냐고. 네가 혹시 누구누구네 손자냐고. 저희 할아버지 성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다고. 그럼 누구누구 아들이냐고. 예, 맞다고. 그렇냐고. 너 때문에 지금 다 산 것 같다고. 그 말인즉슨 그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하는 와중에 제가 거기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일어나고 제가 소리를 쳤대요. 소리를 치고 그 목사 귀신한테 다가가서 손을 올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너희 집안이 모시던 조상신께서 오셔서 너로 인해 우리들을 모두 구했다. 아,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제가 모시는 신령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세순무 집안이라 저희 집안이 원래 모시던 조상신이 있어요.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를 도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렇게 목사 귀신은 소멸이 되고 다행히 의식이 잃었던 그 10명의 촬영 스태프들은 다행히 무사히 일어나고 이야.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 얘기를 하셔서 책임자분한테 일단 요양병원 철거는 냅두고 이 교회부터 먼저 철거를 하자. 위험하니까. 근데 철거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딱 철거를 하는데 그 불사키랑 이런 거 와서 그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을 딱 부시는데 처음에는 불사키가 안 먹혀요. 네. 안 부셔져요.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부셔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분명히 이 일이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팀장님이 또 그 아저씨 무당을 부르셨어요. 오셔서 그 교회를 뒤를 돌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한테 뿌렸던 그 오곡들 있잖아요. 그거 뿌리시고 그다음에 부적 태우시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부셔지더라고요. 그 교회 그 예배당 뒤편에 공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무당분들 신당 있죠. 신당 그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부시고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는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 이 목사라는 영가가 신내린을 받았던 무당인가? 분명히 목사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당령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힘도 못 썼나? 막 그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일단 여기 근무를 못 한다고 발을 뺐어요. 팀장님이 저희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 넣겠죠? 근데 일주일을 멀다 하고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다 도망 나왔대요. 예. 그 교회는 철거가 됐지만 그 요양병원 안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목격했던 민석이 닮은 영가 영상통화에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철거됐지만 그 요양병원에 영가는 남아있었나 봐. 귀신 봤다고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한다고 거기서 다 도망 나왔대요. 팀장님이. 그러시고는 돌고 돌아 저희한테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희는 며칠 버텼잖아요. 돈 2배로 더 줄 테니까 어차피 10일밖에 안 남았다. 네. 너네가 근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하고 수호하고 민석이하고 팀장님한테 쌍욕을 받았어요. 쌍욕을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팀장님은 지방에 좌천되셨고요. 팀장에서 좌천된 거죠. 일반 직원으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알았나 봐요. 아, 네. 알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알아서 그 마을에 있는 무당 아저씨한테 자연스럽게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게 본사한테 보고가 되고 팀장님은 좌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양병원은 10일 뒤에 무사히 철거가 됐고 지금은 제가 네이버 지도뷰를 찾아봤거든요. 리조트 같이 뭐가 들어섰더라고요. 산 중턱이다 보니까 여기 밑에 댓글 보니까 뭐 뷰가 좋다 이런 후기도 많이 남아 있었고 일단은 영가가 안 나오니까 이런 후기가 남겠지. 일단 이렇게 이번 시참 사연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후로 민석이가 네. 그 교회에서 한번 딱 빙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어요. 민석이가 초후에 저희한테 말하기를 자기도 귀신에 뭐 흘린 것처럼 딱 일어나 보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분명히 저를 봤다는 거예요. 열무아빠 너 봤다고.
너한테 말 걸었는데 너 막 무릎 꿇고 두 손 하늘로 치켜 세우고 뭐라고 막 지도만 했다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 초소 안에 들어보니 네가 있길래 자기가 귀신을 봤구나. 예. 근데 또 저희들 생각해서 그런 얘기 하면은 겁내고 막 두려워할까봐 얘기는 안 꺼냈었다고. 자기도 봤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호도 민석이 영가를 받고 민석이도 저 닮은 영가를 목격을 한 거죠. 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와, 술자리 하다 보면 이 안주거리도 가끔 이 얘기 해요. 그때는 안주거리가 그랬지 막 아닌데, 보석. 이거. 네, 열무 아빠님께서 또 거의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섬뜩하게 또 상황 설명 하나하나 등장인물도 여러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무 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돌미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바로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열무아빠님은 굉장히 다양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열무아빠님을 뵙습니다. 돌비님을 찬양합니다. 저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굉장히 저희 채널에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첫 번째 시참 때 혼수무로 인해서 발생된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그 강령술 중에 하나의 그 강신술이라고 있어요. 강신술? 촛불을 켜놓고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이제 강신술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예. 이거로 인해서 조금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강신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입니다. 열무아빠요! 오늘 이야기는 얼마 되진 않은 이야기예요. 한 1년 전에 이맘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지방에 초등학교가 철거가 되고 그 지자체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시공한다고 해서 제가 파견 근무를 갔었는데요. 그 근무지에 갔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파견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이 형님이 모습이 원래 저랑 등치가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 몇 달 사이 살이 30kg가 빠졌더라고요. 몸무게가 많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막 남자답고 그런 성격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우리 김보성님처럼 막 의리 외치면서 그 호탕한 성격 가지고 계셨는데 만나보니까 또 성격도 소심하게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원래는 형님이 참 밝은 기운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역한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운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 딱 만났을 때는 형님 피해서 화장실로 달려갔었어요, 제가. 심하게 구역질이 나와서. 그리고 또 이번 근무는 야간 근무만 하는 거라 밤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이 이런 모습이니까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됐는데 일이다 보니 그날 인사하고 야간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형님을 돌비 형님이라고 말할게요. 이 돌비 형이 밤 10시부터 뭔가 막 불안하듯이 안절부절 못하고 밤 12시에 형님이 순찰 도는 당번이어서 나가셨는데 한 20분 뒤에 무전기에서 노이즈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 학교 2층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형님이 계속 혼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면서 교실 문을 하나씩 열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뭘 찾듯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형님의 팔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순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절 쳐다보고는 열무 앞에 너 여기 왜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형님이 무성기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서 달려와 봤다니까. 아니 나 아무 일 없어. 그러고 난 뒤에 초소로 혼자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열어 제낀 교실문을 싹 보니까 어린애들이 저를 보더니 숨더라고요. 이 어린애들이 왜 날 보고 숨지? 분명히 이건 형님한테 뭔가 빙이 냈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형님한테 갔죠. 같이 초소로 가서 형 기억 안 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다고. 형님이 기억 못하네? 그래서 괜히 형님 겁주기 싫어서 넘어갔고 또 그 다음날에 또 야간 근무가 시작됐어요. 전날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순찰에서는 형님을 다 빼고 형님은 여기 초소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라. 순찰은 내가 다 돌겠다. 하고 나서 순찰을 제가 계속 돌다가 마지막 순찰 새벽 3시 때 순찰 도고 초소에 들어왔는데 바깥에 그 초등학교 옆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저희 초소가 그 앞에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형님이 혼자 그네 타면서 그리고 또 혼자 시소 타고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형님이 기억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딱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형님한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갑자기 형님이 또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더니 왜 여기는 구름과자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초소에 들어가시고 제가 그 놀이터를 가만히 봤어요. 근데 어린애들이 저를 또 보고 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하고 너 왜 자꾸 사람들한테 장난치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신령님이 나타나시더니 애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가서 놀으라고 가서 재밌게 놀으라고 하고 신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다. 저놈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초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지금까지 형님께서 이제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형 지금 뭐해? 홀린 듯이 이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 봐라. 형님이 기억 못 하는데 지금 형님이 하는 짓을 봐라.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누구랑 얘기하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놀고 있고 이거 뭐냐? 형이 말해봐라. 형 살 빠진 것도 그렇고 갑자기 형님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그렇고 밤만 되면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형님한테 딸이 2명 있어요. 네. 이제 큰딸 20살의 은영이라고 하고 막내는 저희 열무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 은영이라는 아이가 여름에 몇 달 전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계곡으로 놀러 갔었대요. 놀러 갔다가 와서부터 은영이가 그날 밤부터 밤에 가위 눌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는 익히지 않은 채로 막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는 이건 분명히 빙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한테 형 혹시 무당한테 갔던 적 있어요? 그랬더니 돌비형 어머니가 아신 분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대요. 그 무속인분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딸은 신병 걸린 거다. 그러니 신내림 받아야 네 딸도 그렇고 네 막내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살 수 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막내딸도 학교 갔다가 하교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형수님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계단에서 발이 걸려서 잘못 굴러떨어지셔갖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상태니까 형님은 이 무당분 말씀을 그냥 쉽사리 넘기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안 상황에도 돈 벌려고 일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신내림이라는 곳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집도 원래 자가였는데 급매로 내놨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알았고 이거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자고 형네 집으로 가자고 내가 팀장님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우리 그 다음날 야간 근무는 하루 쉬자고 다른 사람 대체 인력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아침에 바로 집에 갔어요.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온 집안에 제가 맨 처음에 돌비 형한테 느꼈던 그 기운과 함께 귀치라고 하죠. 완전 무슨 음식물 썩은 내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래서 저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토하고 다시 나와서 은영이 문 앞에서 제가 신령이께 여차하면 도와달라.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도 용하니까 여차하면 도와달라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을 열고 은영이 모습을 딱 봤는데 그냥 한 명의 거린 머리는 그냥 기름으로 떡져가고 풀어헤쳐 있고 몸도 씻지 않았으니까 옷도 그냥 그대로 계속 입고 있었고 뭐 옷에선 언제 묻었는지 모를 오물이 묻어져 있고 입에는 무슨 계속 뭐를 토했나 봐요. 구토물이 굳어서 묻어져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다가갔죠. 다가가서 머리에 손 얹고 신령님한테 잠깐이라도 정신 돌아오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그래야 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몇 분 뒤에 갑자기 은영이가 정신이 잠깐 돌아왔어요. 잠깐 돌아오더니 돌비 형한테 안겨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손을 가리킨 것을 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상하다. 그럼 아직 은영이 몸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은영이가 정신 돌아왔길래 물어봤어요. 놀러 가서 뭔 일 있었냐고. 누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친구 2명하고 놀러 갔었대요. 그 친구들하고 강원도 계곡으로 놀러 갔었는데 친구들이 놀러온 기념으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서치를 딱 해봤나 봐요. 강원도 계곡 근처에 있는 흉가를 딱 갔어요. 카메라를 은영이한테 맡겨놓고 둘이서 유튜브가 한번 찍어보겠다고. 강신술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 앞에 초를 2개 켜놓고 인터넷에서 딱 검색을 해봤나봐요. 어디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듯이 막 둘이서 주문을 외웠대요. 근데 촛불이 갑자기 꺼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촛불이 잠깐 둘 다 꺼진 거예요. 켜놨던 촛불이 꺼지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다시 라이트 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분신사바 있잖아요. 강령술을 2개를 한 거예요. 강신술하고 분신사바하고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갑자기 라이트가 갑자기 꺼졌대요. 그러니까 예? 촛불이 꺼지고 라이트가 꺼진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은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만약에 비방이라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몸에 소금을 뿌렸다던가, 보통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했어야 됐는데 만약에 했더라도 악기였으면 안 됐겠지만 그래도 비방을 했더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숙소로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냥 각자 집으로 갔대요. 집에서 오고 나서부터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대요. 천장에 누가 어떤 남자가 기어다니면서 자꾸 자기 쳐다보고 내 몸에 들어오려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기억이 없고, 그리고 잠깐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그 남자가 계속 그러고 있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돌비 형님은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그냥 이게 신병이라고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라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저한테 믿을 분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한 형님이라 그냥 넘어가기도 뭐하고 아버지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지금 이런 상태다. 근데 너무 심각하다. 나도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일단 데리고 와라. 그래서 돌비 형님이 은영이 업어서 차에 태우고 본가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은영이가 다시 빙의가 됐어요. 빙의가 되고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돌비 형님은 욕을 하고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갓길로 차를 세워서 돌비 형님한테 운전하라고 하고, 제가 뒷좌석에 은영이랑 같이 타고, 제가 또 등치가 있으니까 은영이를 딱 제압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본가에 도착하고 나보니 아버지는 이미 무복으로 갈아입고 계시고 저희와 친한 스님께서 와 계시고, 그래서 차에서 은영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내리려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아예 안 내리려고 막.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스님이 조심히 다가오시더니 차 안에 타고 은영이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그냥 은영이를 안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은영이는 그때 반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리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랬으면서. 그래서 은영이를 안고 저희 본가 마당에 중앙에 앉혀놓고,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굿을 시작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굿을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굿이 시작되고 중간쯤 갔는데 아버지가 막 저는 무슨 땀으로 목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온 무복에 땀으로 딱 쪄들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니 아버지가 코피를 흘리셨어요. 이때까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러신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시고 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은영이 안에 있던 악기를 딱 끌어내셨는데, 그 모습이 그냥 하나의 걸기예요. 그냥 너덜너덜한 한복도 아니고 뭐 이상한 하얀색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조차 뭔가 쪄들어서 막, 아무튼 그거에다가 머리는 산발되어 있고 눈은 완전 검은색, 그리고 입은 어떤 오물을 막 계속 씻고 있었고요. 그 악기가 나오자마자 스님이 봉인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뒤로 거의 한 보름 동안 몸져 누우셨거든요. 못 일어나셨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예. 병원도 가봤자 어차피 몸에 이상 없다고만 할 게 뻔하니까 보름 동안 누워 계시고 일어나셔서 은영이 불러라. 그때는 은영이가 절에 가 있었거든요. 스님이 데리고 갔었어요. 당장은 빙의 치료 해야 돼갖고
절에서 은영이를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가 은영이한테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너 혹시 거기서 이것만 한 게 아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그것만 했다고. 여기서 똑바로 말을 해야 된다고. 아닐 건데 솔직히 말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마지막에 분신사발을 할 때 그 가운데에 강신술 하려고 해놨던 그 물그릇이 있었나 봐요. 이 정신 나간 두 친구가 거기다 피를 탔던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거 갖다가 그 붓인가 뭔가에 묻혀서 우리 그 분신사다 보면 종이에다가 막 표시하잖아요. OX 뭐 그거를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피로 했던 거야. 그거 펜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객기나 이런 거로 끝날 것 같다가 완전 이상한 걸기가 들렸던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그 피에는 은영이 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건데 아마 이 두 친구는 아버지가 예상하기로는 무사하지 못했을 거다. 이 두 친구가 무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아마 심하게 다쳤거나 뭔 일이 일어났을 거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은영이한테 전화해봐라. 두 친구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딱 돌렸어요. 예. 두 친구 전화로 친구들이 받는 게 아니라 걔네 아버지들이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제가 누구누구 친구 은영인데요. 누구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있대요. 어디 병원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집에는 아무 일 없나요? 물어봤더니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하고 지금 돌비형님네 같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많이 다쳤대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이 둘은 버겁다 보니 바로 정신과 병동으로 보내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은영이처럼 아버지가 나서서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이거는 피부정이 껴서 아버지도 어떻게 못한대요. 그리고 그럴 몸 상태도 아니고 지금 은영이는 거기 그 자리에서 은영이가 했던 건 없었기 때문에 간신히 빼낼 수 있었던 거고 이 걸기뿐만이 아니라 이 둘한테는 다른 악귀가 붙었을 거다. 더 심한 게 피부정을 했기 때문에 은영이한테는 그냥 지나가던 악기라고 그러죠. 걸기가 붙었을 뿐이고 그 강령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직접 당사자들이라 아버지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은영이는 다시 절로 가서 2달 동안 빙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와이프한테 인수인계 돼서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 병원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리고 다행히 은영이는 빙의 치료 잘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아버지가 굿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집 방문하셔서 그 기운들을 다 쳐내주시고 그 다음에 막내랑 형수님한테도 약간의 기운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다 쳐내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그 집은 무사하게 됐고 다른 집은 도저히 손을 못 대서 안타깝게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은 계속 정신과 병동에 가 있고요. 그 집은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참 그래서 이번 일 겪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시찬 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강령술, 혼숨으로 인해서 정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시찬 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발 강령술, 그러니까 강신술도 있고 분신사바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강령술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족님들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패망의 길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 끝없이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겨서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요. 저희는 해봐라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도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마라. 막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은 꼭 일어나요. 어떻게든. 뭐 재수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발생을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거 한번 시작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또 하게 되고. 맞아요.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심하게 걸리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또 이런 사례를 들고 와주셨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절대 그냥 뭐 이야기 듣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무 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또 강신술, 우리가 강령술 같은 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또 강신술이라는 장르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강령술이나 강신술이나 둘 다 매한가지입니다. 뭔가 귀신을 불러들임에 있어서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